네, 지금 경찰서에 왔어요. 네, 경찰,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뒷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상꼬미들. 진아야. 오늘은 좀 반말 모드로 영상을 찍을 거야. 상꼬미들이랑 뭔가 수다 떨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반말 모드로 찍을 거야. 얼마 전에 내가 경찰서에 고소장 하나 접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왔거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상담 꼼꼼한 상꼬미들이나 혹은 지금 데스크에서 수납 업무를 보고 있는 상꼬미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해. 경찰 조사라고 해서 뭔가 막 이럴 수 있는데 막 되게 큰 사건은 아니었고 그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아니다 2022년 작년이니까 2022년 12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어떤 환자가 한 2시쯤에 이제 병원에 전화가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임시차를 만들어줄 수 있냐 라는 그 문의를 해와서 일단 원장님 보셔야 되니까 내원을 해보셔라. 가능하면 당일날도 제작이 가능하다 라고 안내를 하고 그분이 한 3시 좀 넘어서 병원에 내원을 한 것 같아. 내원을 했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미 프랩이 되어 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거지. 진료가 되어 있고 우리 병원에서 그냥 자켓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받는 금액과 우리 병원에서 프랩까지 다 하고 인상을 바로 뜨지를 못해서 자켓만 먼저 만들어 두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에 받는 수납 금액이 달라. 전자는 그냥 자켓 비용으로 하나당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총 진료를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PFM으로 진행한다. 그럼 PFM 진료비의 반을 먼저 수납하는 형태로 수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환자는 후자의 경우였고 일부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자켓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일부는 또 치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켓만 만들 수 없고 프랩을 하고 자켓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였던 거지. 그래서 후자의 경우로 비용을 안내를 하고 이 환자분이 당일 수납이 가능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상담 후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진행을 다 하고 환자가 나왔겠지? 데스크로 나와서 마지막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등의 마지막 상담을 하고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수납 금액을 알려드렸어. 다시 처음 상담을 했을 때 알려드렸던 수납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린 거지. 근데 이 환자가 이제 돈을 지갑을 찾는 척 이렇게 주섬주섬 하는 거야. 왠지 느낌이 그 싼 느낌 혹시 알아? 사실은 상담할 때부터 좀 싸했거든. 뭔가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진료를 진행해도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서 조금 더 돌다리 두들긴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수납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접수를 하고 접수할 때 사용했던 접수증은 파쇄기에 넣는데 약간 상담할 때도 느낌이 좀 쌓였었기 때문에 파쇄기에 넣지 않고 얘를 좀 보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상담을 하고 수납 얘기를 하니까 이 환자가 이제 돈을 찾는 척 주섬주섬 하더니 카드가 없다는 거야. 지갑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체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렸거든. 근데 이 환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좌 이체가 안 된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지금 생겨 있어서 계좌이체는 안 되고 은행에 가서 ATM기로 그때 시간이 거의 한 4시 반, 5시 넘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ATM기로 핸드폰으로 뭔가 인증을 받으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카드가 없어도. 그래서 은행을 갔다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제 이렇게 좀 그랬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다녀오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환자가 퇴근할 때까지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퇴근할 무렵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대충 감이 오지.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이제 상황 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이 병원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휴진이었거든. 평일이었는데 휴진이었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이제 그 폰으로 환자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은 되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남겨놨었어.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재안내를 했고 언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저희가 좀 받겠습니다. 라는 안내 문자까지 이제 드리고 일단락이 됐어. 과연 이 환자가 그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이 왔을까? 물론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급 명령까지 진행을 하고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이 환자의 주소지가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환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로 이 환자를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 번호로 누군가를 찾으려면 수사기관의 그런 동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급 명령은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 그 민사소송 같은 개념이고 그 수사기관에 어떠한 도움을 받으려면 형사소송을 해야 되거든. 형사고소를.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지. 이제 사기죄로 접수를 해서 핸드폰 번호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환자를 좀 찾아주세요 라는 그런 개념으로 고소를 하게 됐어. 그럼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상꼬미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거야. 환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올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어떻게 하지? 뭐 지갑을 두고 가세요라든지 핸드폰을 두고 가세요라든지 가방을 두고 가세요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보관을 하잖아. 그치? 그 보통 이제 돈을 찾아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에게는 그러면 뭐 이렇게 지갑을 맡겨놓고 가시겠어요? 뭐 신분증을 맡겨놓고 가시겠어요? 라고 해서 뭘 이렇게 다 맡겨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핸드폰 그리고 입고 온 잠바. 근데 12월 달이었단 말이야. 연말 한참 추웠어. 그때 내 기억으로는 막 눈발도 날리고 그렇게 추웠던 날로 기억하거든. 근데 돈을 찾으러 갔다 올게요 하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지갑도 없고 가방도 없고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돼서 핸드폰도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옷 벗어두고 가세요라고 차마 말을 못 하겠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가세요,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었어. 첫 번째는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오지 않더라도 그냥 지급 명령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돈을 받겠다라는 그 생각이었어서 그냥 환자를 좀 보낸 이유도 있었어. 근데 연락을 그렇게 안 받을지 몰랐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미수금이 생겼을 때 이 환자가 계속 돈을 주지 않을 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그 소액 금액을 받기 위한 하나의 민사 소송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잖아. 그냥 어느 정도 돈까지만 기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주소 적어달라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 역시도 그
접수증을 작성할 때 주소 적어야 돼요? 라고 물었던 사람이랑 혹시 전체 주소를 적기가 싫으시면 그 소재지까지 어느 동에 사시는지까지만이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았었거든. 그러다 보니 주소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없었어. 내용 증명은 주소지가 확실해야 돼. 그래야 보낼 수 있거든. 주소지가 불확실하면 그게 다시 반송되어서 돌아와.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을 했어. 지급명령 신청은 주소지가 불확실해도 할 수 있어. 만약에 이제 임의의 주소로 그걸 보내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병원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병원 주소로 해서 보내면 이게 수취인이 없다라고 해서 반송을 다시 보내거든, 법원으로. 그러면 주소 보정을 하라라고 나와. 반송되는 상황이니까 송달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주소를 찾아서 다시 보내세요라는 걸 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우리가 떼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주소 보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이것도 쎄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마지막 주소에 있는 주소지로 지급 명령을 보냈는데 역시나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고소하는 거라고 했잖아. 만약에 계속 우리 병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그 상황이 달랐을 건데 처음 오는 환자였고 주소지도 다르고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핸드폰 번호밖에 없고 핸드폰 번호로 사람을 찾으려면 형사고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원장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왜냐면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사업주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경찰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진료를 그럼 빼야 되잖아.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위임장을 가지고 경찰서를 가게 된 거야. 근데 고소를 할 때도 사실은 접수하시는 분도 그 얘기를 했거든.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성립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판례에도 사기로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나 봐. 근데 뭔가 우리가 법으로 이제 할 때는 사실 판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서 이 접수하시는 분이 조금 이게 성립이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접수를 해서 이렇게 진위 여부를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 그 얘기 들을 때는 조금 기분이 가라앉기는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진료를 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먹튀하는 환자는 법으로 뭔가 병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나? 라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거를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악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어쨌든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게 그 담당 경찰관 수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담당 그 형사분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날짜를 잡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 형사분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거는 사기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기죄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됐어. 이렇게 진료비 미납, 미수금이 어떤 경우는 사기가 되고 어떤 경우는 사기가 되지 않는지 이게 또 궁금해서 내가 형사분한테 여쭤봤거든. 근데 형사분이 얘기해 주시기에 이 사람처럼 처음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해서 내가 얼마의 진료비가 발생을 하고 오늘 얼마의 금액을 내야 된다라고 이미 상담을 하고 환자가 오늘 내가 그 금액을 낼게요 라고 해서 진료가 동의가 돼서 진행이 된 경우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 그거는 사기에 든다는 거지. 근데 만약 우리가 진료 중에 우리 병원의 초진이 아니고 진료 중에
계속 진료비 납입도 잘 했고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마지막에 왜 진료비 수납을 좀 안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사기로 성립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환자가 의도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 이게 사기냐 아니냐로 좀 판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는 접수를 했고 또 이렇게 접수를 할 때 우리가 지급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뭔가 사기로 고소를 할 때는 우리 병원이 어떠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잘 모아놔야 되거든.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법원에다가 어떠한 그 서류를 보낼 때는 보통 보는 게 뭐 치료 계획서나 아니면 뭐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상담 내역 혹은 차트, 어떤 진료를 했는지에 대한 차트를 제출을 해.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아주 꼼꼼히 잘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뭔가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작성한 접수증, 그리고 환자가 진료받거나 나와 얘기했는 상담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 CCTV 영상. 그리고 그 CCTV 안에는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캡처본, 그리고 차트 사본이 필요해. 그 외에는 원장님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뭐 실장이든 직원이 이렇게 위임해서 가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소장, 그 고소장 양식이 있거든. 거기에 이제 어떠한 경위로 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됐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해. 이제 그렇게 이제 진료비 수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지급 명령을 하던 아니면 뭐 사기로 고소를 하던 금액을 받는 거에 강제성은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끝까지 환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돈 내세요,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강제성이 발현되지는 않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돈을 주세요라고 판결이 났어. 그러면 환자가 바로 주면 너무나 땡큐한 거. 근데 만약에 바로 주지 않으면 지급을 할 때까지 계속 법정 이자가 붙어. 우리 적금 들어놓는 것처럼. 계속 이자가 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6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계속 연락해서 왜 언제 돈을 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해서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채무 금액을 내지 않았을 때 명부에 등재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당신이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이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이 채무를 갚아야지 당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신용불량자 돼도 되니까 뭐 마음대로 해. 난 돈 안 낼래.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약에 신용불량자에 그렇게 등재가 됐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생겼어. 그럴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돈을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방법 하나. 아니면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 압류. 재산 압류하는 거. 방법 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무튼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너무나 어이없게 환자의 먹튀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내세요라고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지급 명령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그 거주지에 그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사람한테 우리의 뜻을 전달할 길이 없어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좀 늘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진료를 끝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제 복도 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정말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는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 병원들은 있다란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냥 병원에서는 에이 뭐 연락이 안 되고 환자가 안 와서 돈을 안 받으면 에이 똥 밟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일 취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장님이 모르는 경우도 있대. 당연히 냈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하지 않은 원장님은 그 일을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돈 찾아서 올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정말 찾아서 올 사람들은 돈 찾아서 올게요 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핸드폰 두고 갈게요, 아니면 뭐 지갑 두고 갈게요, 가방 두고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좀 놓고 가는 편이거든.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핸드폰 하나만 병원에 들고 만약에 왔다. 근데 돈 찾아올게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유유히 그냥 나가서 화장실 가는 척 그냥 나가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먹튀를 의심을 해야 해. 그래서 늘 그거를 좀 데스크에 있을 때는 유념해서 봐야 되고, 만약에 당일날 어느 일정 부분까지 수납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꼭 그 사람한테 오늘 얼마의 비용이 수납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상담 때 꼭 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작정하고 먹튀하는 거에는 그 도사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건데, 뭐 본을 떠서 보철이 만들어져 온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를 심은 것도 아니고 뭐 보철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임시치아 만든 건데 그거 금액 얼마 한다고 고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나의 생각도 나의 생각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원장님의 생각도 좀 중요할 것 같아. 만약에 원장님이 에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지 뭐 라고 했다면 고소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는 처음부터 좀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나는 약간 성향이 그렇거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했고, 진짜 원장님이 너 진 실장은 좀 유별난 것 같아, 유난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하거든. 근데 그렇게 먹튀하는 건, 진료비를 내지 않는 건 나는 좀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왔을 때 아까 왜 그랬잖아. 이미 일부는 임시치아가 있었는데 그게 부러진 상태였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걸 다시 만들려고 하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치아가 좀 더 연장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 디테일한 진료 내용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암튼 그런 상황이 우리 병원에서 책정하는 그 수납의 규칙으로는 이 사람이 진료비가 100단위가 넘었어. 개수가 많았단 말이야. 100단위가 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 돈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했고, 사실. 근데 함께 근무하는 원장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이게 뭐 오지랖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 병원으로, 그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서 있는 게 부러졌는데 그 병원으로 가지 않고 우리 병원에 왔는 건, 내가 상담 때 물었단 말이야. 이거 했는 데가 먼 곳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거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군 안에 있는 치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거기가 가기가 싫대. 그럼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임시를 했어. 근데 또 부러졌어. 이 사람이 수납을 하지 않았잖아. 우리 병원에 올까? 안 온단 말이야. 다른 병원에 가서 딴 데서 했는데 거기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이제 이 병원에 오고 싶은데 이거 오늘 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또 거기서 하겠지. 그리고
몇 번 그러한 먹튀의 경험이 잘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먹튀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처음에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그 병원에서 만약에 어떤 제지를 가했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수납을 하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진료를 받고 의도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 그러한 경험을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치로 인해서 또 그걸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고소를 한 이유도 만약에 그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위 때문에 고소 접수가 돼서 조사받으러 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조사를 받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조금은 조심하지 않을까? 진료를 받고 의도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집에 가는 행위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진행을 한 것도 있어. 뭐 누가 들으면 진짜 오지랖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한 상담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한 진료에 대해 받는 비용이잖아. 근데 그게 제대로 받아지지 않으면 조금 나는 억울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여튼 좀 그래 기분이. 그래서 그거는 안 돼. 돈은 다 받아야 되는 거 같아. 진료비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졌는데 아무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진료를 할 때 접수를 받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만약에 그날 비용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그러니까 수납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컴플레인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미수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을 찾아올게요 라고 하는 환자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환자가 뭐 지갑을 두고 가거나 뭘 두고 가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암튼 뭐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고소를 할 생각으로 해서 좀 진행한 케이스여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예감은 전혀 빗나가지 않고 어김없이 일이 닥친다는 게 참 슬펐어. 오늘의 영상이 좀 중구난방했지만 그 영상 속에 뭔가 미수금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상꼬미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수금 또 이렇게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게 있다면 좀 그런 내용 증명이나 지급 명령 신청 같은 방법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악성 미수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선택하고 받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상담이든 진료든 아니면 다른 의료 서비스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우리 권리란 말이야. 그 권리를 제대로 찾는 그런 우리 상꼬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 또 다음에 또 상꼬미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은 그냥 내 속풀이 수다 영상에 좀 가까웠고 다음엔 또 우리 상꼬미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 오늘의 영상도 좀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오늘의 상담 핏 라이프 진아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